제가 이 주제로 사실 영상을 안 찍으려 했는데 주위에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정도면 영상으로 한번 찍어야겠다 카메라를 켰는데요. 시간관리법입니다. 이 영상을 굳이 안 찍으려 했던 이유는 내가 무슨 뭐 일론 머스크, 젠슨 황도 아니고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시간 쪼개서 사는 건데 사실 왜 물어보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4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해도 바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두 개를 다 하냐 라는 의미에서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만성일지. 사실 진짜 뻥이 아니라 시간관리법이랄 게 없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뭐 시간을 관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사실 제 의지와는 다르게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한 지가 4년이 넘다 보니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냐, 뭐 하나만 하기도 바쁜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게 어떻게 난 다 하는 거지? 생각해봤는데 사실 진짜 특별한 건 없고 오늘 영상의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노는 걸 포기하면 돼. 유희를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야 돼요. 고통스러우면 안 돼. 사실 회사는 뭐 당연히 다른 직장인들 그러는 것처럼 월화수목금 맨날 다니는 거고 유튜브도 일이잖아요. 근데 전 이게 엄청 재밌단 말이에요.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사실 유튜브 그냥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제 성향에 잘 맞는 거. 적당히 관심 받고 싶어 하면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일은 일이지만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역전 할머니에서 맥주 한잔 딱 때리고 싶은데 촬영해야 되네. 짜증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아요. 주말 내내 촬영하고 편집해야지. 이게 너무 신나거든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고 스스로 재미있어 하다 보니 친구들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오락, 뭐 유희, 좀 노는 순간을 줄이고 일을 하는 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 내가 영상을 안 찍으려 했던 이유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무슨 뭐 100만, 1000만 유튜버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맞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4년차 직장인이자 8년차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은 이제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된 만송이지라는 채널이고 그 전에 저는 21살 풋풋했던 대학생 때부터 이츠오케이라는 채널을 계속 하다가 개인적인 여러 사정들로 인해 딱 1년 전에 이츠오케이라는 채널을 접고 만송이지 채널을 새로 오픈했어요. 이거 말고도 저의 일상 브이로그는 만만송이라는 채널에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종종 올리지만 저희 회사가 팀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데 제가 속한 팀은 저희 회사에서도 엄청 성장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정말 많고 워라밸을 따지기보다는 늦게라도 남아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같이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업무량이 적지 않아요. 주위에 가끔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병행하는 친구들 보면 회사가 워라밸이 좋아서 맨날 칼퇴한다. 그래서 덕분에 둘 다 할 수 있었다라는 친구들을 보는데 너무 부럽고요. 제가 속한 팀은 그러진 않습니다. 업무량이 절대 적은 편은 아니고 저도 물론 회사 가기 싫을 때 많고 하기 싫은 일도 많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직장 생활 자체는 재밌어서 업무 욕심도 있고 야근이 필요할 땐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평일에 그냥 7시에 땡 칼퇴하고 집에 와서 뭐 밀린 편집을 한다거나 메일 답장을 한다거나 여러 잡무를 하고 싶은데 시기가 좀 있는데 요즘은 또 야근이 많은 시기라 야근을 보통 10시까지 하면 집에 오면 뭐 11시니까 그렇지만 제 성격상 제가 직장 생활과 유튜브를 병행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가장 크게 다짐했던 게 아무리 회사 일이 많아도 유튜브를 난 무조건 해낼 거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많이 못 올려요. 이런 핑계 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회식을 하거나 야근을 해서 밤 12시에 끝났어요. 집에 오면 거의 1시거든요. 그래도 밀린 일을 다 하고 잤어요. 오늘 무조건 끝내야 되는 편집을 하고 잔다거나 밀린 기획안을 쓴다거나 메일 답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일하고 새벽 2시에 자고 그리고 주말은 이렇게 오늘처럼 유튜브 촬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혼자서 7, 8년 넘게 하다 보니 촬영하고 편집하는 건 그렇게 뭐 큰 일은 아닌데 뭐 찍지? 기획하는 게 진짜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찍을지 기획하고 고민하는 걸 평일 퇴근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자주 쓰는 앱은 많은 분들이 어떤 앱 쓰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진짜 많은 캘린더를 써봤는데 돌고 돌아 정착한 게 구글 캘린더랑 애플 기본 캘린더입니다. 구글 캘린더는 저도 저희 회사 와서 처음 써봤는데 저희 회사가 다 구글 캘린더를 쓰더라고요. 써보니까 구글 캘린더는 아무래도 내 일정을 누군가와 공유해야 할 때 진짜 용이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우리 팀원들의 일정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전사 직원들의 구글 캘린더를 다 볼 수 있거든요. 팀장님이 이날 2시에 비어있네? 그러면 2시에 회의를 보낸다거나 판교어로 인비 보낸다 라고 하는데 2시에 인비를 보낸다거나 그래서 회의를 잡고 아니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 같이 뭐 이날 발표가 있는 날이다. 이날까지 뭐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 같이 봐야 하는 일정들을 구글 캘린더에 공유해놓으면 서로가 서로의 일정을 볼 수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는 다 애플 기본 캘린더로 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플 기본 캘린더가 진짜 쓰레기였어요. 캘린더면 내 일정이 보여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 캘린더는 이렇게 그냥 점점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내가 이날 뭘 하는 거지? 하려면 한 번 더 눌렀어야 됐거든요. 한 2년 전인가? 그때 애플 캘린더 업데이트 되면서 너무 당연하게 캘린더에서 오늘 내
일정을 이렇게 한 달 뷰로 볼 수 있게 됐고 미리 알림이랑도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 주요 일정 이런 걸 애플 기본 캘린더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업데이트돼서 애플 기본 캘린더만 씁니다. 그리고 애플 기본 캘린더도 뭐 친구, 가족, 연인들끼리 일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미리 알림 꿀팁 영상은 아니니까 미리 알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리 알림 업데이트 되면서 또 긴급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한마디로 기존의 미리 알림은 그냥 할 일을 적어놓는 투두 리스트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거,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알람을 주는 기능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5시에 기획안 써야 돼. 그러면 5시에 진짜 알람이 울려서 내가 무조건 그걸 확인해야지만 알람이 꺼지게. 정말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오늘 퇴근하고 무조건 그 편집 끝내야 돼. 오늘 퇴근하고 무조건 그거 메일 답장해야 돼.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알림에 긴급 기능 설정해놔서. 그리고 요즘은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깨닫고 있어요. 특히 운동 관련해서 이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 제가 최근에 자이로 토닉을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다이어트 한다고 이런 막 단체 운동 했다가 빠른 시간 안에 무게 들고 막 넘어가고 또 무게 들고 이러니까 오히려 자세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살은 빠질 수 있어도 자세 교정엔 자이로 토닉이 진짜 좋다 해서 자이로 토닉을 하는데 뭐가 됐든 운동도 내가 돈을 내고 누군가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의지박약인 사람이라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매일 아침 6시에 회사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런닝해야지 라는 걸 혼자서 다짐하면 정말 단 한 번도 저 일찍 일어난 적이 없는데 6시에 PT 선생님이랑 약속을 잡아. 토요일 아침 9시에 자이로 토닉 약속을 잡아. 그러면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역시 사람은 운동을 하려면 나의 의지를 돈을 주고 사는 거구나. 사람들이 1:1 비싼 PT 이런 거가 당연히 돈을 받고 살을 빼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의지력을 사는 거구나. 돈 주고 나의 건강을 사는 거구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느껴서 돈과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면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작은 루틴이라도 무조건 약간의 강제성과 함께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우선순위 정하기잖아요. 제가 4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저도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회사가 늘 그렇듯 그냥 일을 와다다다 준단 말이에요. 나의 시간과 능력에 상관없이 그냥 였다 너의 할 일 하고 일 이만큼 주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사실 정답은 없고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마감 시한, 나 혼자 하는 건지 공동 프로젝트인지 내가 이걸 놓치면 얻게 되는 그 파급력, 얼마나 다른 사람들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개인적인 일, 특히 유튜브 관련된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너무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걸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돼. 그럼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시간 관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들, 오늘 꼭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걸 하나하나씩 쳐가게 되면 얼추 시간 관리의 절반은 성공한 게 아닌가. 그리고 친구들은 언제 만나나요? 라는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저는 안 만나요. 이번 달에도 친구들 만나는 사적인 모임이 한 개 있었나? 일단 친구가 많이 없는 것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친구의 기준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전화하고 술 마시고 저도 20대 초반에는 이렇게 해야 친구다, 이런 게 친한 거다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각자 다 바쁘고 서로 생활 반경이나 처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한두 달 아니면 6개월, 1년에 한 번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한 친구로 남게 되는 것 같고 20대 초반처럼 친구들 만날 때마다 부어라 술 마시고 새벽까지 놀고 이러면 기본 4-5시간이 뭐야. 그 저녁은 다 버린다고 하기가 친구들 만나는 시간인데 그 저녁을 다 쏟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술을 마시면 다음날 일정에 영향을 줘. 숙취 있고 이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술 따위로 인해 버리는 그 시간이.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 만나도 굳이 옛날처럼 술을 부어라 마시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밝을 때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한다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친구 얘기 나온 김에 전 요즘 나이가 들면 정말 친구의 정의가 바뀐다는 걸 많이 느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맨날 보는 그 친구들이 정말 친구, 평생 갈 것 같고 그랬다면 요즘은 저는 오히려 회사에서 만난 10살 차이 나는 언니라 해야 되나? 아무튼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 훨씬 더 친하게 느껴지고 편하거든요. 의지도 많이 되고. 특히 저희 회사는 영어 이름을 써서 더욱더 나이를 잘 모르니까 그냥 회사 사람들을 거의 맨날 만나니까 아무래도 친구들보다 더 편할 때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유년 시절 때 친구들만 친구인 게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친구, 무엇보다 친구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처한 환경이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도 애기 엄마들끼리 친해지고 취준생일 땐 취준생끼리 친해지고 이런 게 다 서로 처한 환경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나와 처한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친구들은 거의 안 만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을 다 버리세요. 그 시간에 일을 하세요. 이런 게 절대 아니라요. 그냥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를
누군가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길을 빨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차라리 혼자 일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그냥 차라리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고, 가끔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너무 막 빨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야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렇지 않은 성향일 뿐입니다. 정답은 절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 그 많은 걸 언제 다 하냐에 대한 답변을 좀 찍어봤는데 사실 정말 별게 없고요. 그냥 이게 다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특히 저처럼 회사 업무 강도가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정시 퇴근하는 것도 아닌데 야근하고 와서 일하고 회식하고 와서 또 편집하고 이러는 게 쉽진 않은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재밌어서인 것 같아요. 회사는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거니까 다니지만 유튜브가 만약에 저한테 정말 일로 느껴지고 회사 일처럼 막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진짜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 성향과 유튜브 하는 게 잘 맞았고, 눈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성과나 지표가 보이는 게 좋고 적당한 관심 받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냥 정말 너무 재밌어요. 하루 종일 편집, 촬영만 하는 게 저한테는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요즘 갓생, N잡, 부수입 이런 거 관심 가지시는 것 같은데, 막 유튜버가 되세요, 인플루언서가 되세요 라기보다는 너무 뻔한 얘기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게 언젠가 어떻게든 돌고 돌아 돈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관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